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동안에 뭐 날씨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 날씨는 좀 많이 안 좋았죠. 미국이 이제 폭락을 연달아서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여파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걱정들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말 동안에 생각을 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그 뭐 제 개인적으로 그죠? 제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기에는 뭐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또 중국이 또 보복을 시작했죠, 같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전 크게 염려하지는 않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학 개미들의 문제다. 네. 우리나라 증시 오늘 폭락했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도 안 빠졌어요. 이게 뭐 위로할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반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 드릴 건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관세 이거는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죠. 그래서 그 전에 계속 해드렸던 거 얘기를 해드렸던 거는, 탄핵이 인용되던 뭐 기각이 되든 빨리 결론이 나와야 그죠? 네, 시장이 움직인다.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실제 결과가 나오니까 또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회다. 네, 뭐 미리 얘기 다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일단 됐고, 그죠? 네. 돈 버는 데 집중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조기 대선 테마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거고요. 그리고 저녁 방송 때도 이제 뭐 방향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종목을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종목이 더 자주 나갈 수 있을 거고요. 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수익이 대선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초단타만 치긴 아깝죠. 그래서 어떤 거는 단기, 어떤 건 스윙, 어떤 건 조금 더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이제 변화를 줄 거니까, 어떻게든 현금을 끌어당겨서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무박만 듣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죠? 네, 이제 들어오세요. 보통 이제 방송 말미에 어쩌다가 한 번씩 회원가입하는 얘기를 제가 하죠, 그죠? 근데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할게요. 들어오세요. 오늘 아마 대선주들 움직이는 거 딱 보셨을 텐데 잘 됐어요. 왜? 미국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 또 붙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할 게 있잖아요, 그죠? 대선 테마주라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두 달 정도는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수익 내고 살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정책주가 또 가는 거죠. 항상 그랬듯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되니까 들어와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여요. 대선 테마주들이. 근데 많이 움직이니까 뭐 혼자 해도 하기 편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테마주만 움직인다. 아니면 이재명 테마주만 움직인다. 아니면 뭐 누구 테마주만 움직인다. 딱 그러면은 공략하기가 쉬워요. 왜? 걔만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당, 야당 다 움직이거든요. 다 움직여.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게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이에 다 끌려 내려오게 또 다른 게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뒤죽박죽이 돼서, 이게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수익이 뭐 운 좋아서 수익이 나도 못 챙기고 다 뺏기고 이사 잘못 가가지고 물려서 못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전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들어와서 하시라고 먼저 권해드리고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시황부터 먼저 잡아드리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기회인데 개미들이 돈을 못 벌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오늘부터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 종목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자, 아무튼 주말 동안에 좀 잘 쉬었어야 되는데, 뭐 혼란스러워가지고, 그죠? 네. 잘 모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중에라도 좀 잘 쉬세요. 그죠? 네.
금요일 날 이제 뭐 결과 나오고 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신경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보죠.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잘 끝났냐? 또 안 끝나 잘 안 끝났죠. 근데 저는 이게 잘 끝난 거라고 보거든요. 뭔 소리냐? 미국 주식이 폭락한 게 저는 좋게 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뭐라고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그동안 바이든이 해놨던 거는 다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지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때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을 사면 날벼락 맞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M7 종목도 사면 안 된다. 성학개미들 망할 거다라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고도 많이 했고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거는 좋게 봐요. 저는. 왜? 그래야지 새로운 게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원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을 한번 갈아엎어 이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주식을 왜 주식 농사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농사 잘 지으려면 작년에 농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그걸 경운이라고 하잖아요. 갈아엎고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갈아엎는 거예요. 그를 갈아엎을 때 얼마나 힘든데요. 예? 도시에만 사신 분들은 땅을 갈아엎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엄청 힘들어. 요즘에 기계가 있어서 편해진 거지 사람이 하려면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힘듭니다. 네. 근데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자, 미국 증시를 볼게요. 미국 얘기는 오늘 좀 짧게 하고 우리나라 주식 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다우지수가 지난주 목요일날 다우지수죠.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금요일날 또 5% 폭락을 했죠. 나스닥은 목요일날 6% 가까이 폭락했고 그 다음 날은 5.8%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틀 연속 급락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하락한 거는 트럼프가 4월 2일날 미국의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중국이 니들이 우리한테 34%의 관세를 때렸어? 알았어. 우리도 똑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 관세를 부과할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다 트럼프 탓이라고 하죠. 물론 트럼프가 잘못한 것도 맞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총리들은 지금 미국이랑 어떻게 하면은 관계를 풀어볼까 협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협상 따위 하지도 않고 똑같이 34%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우리나라의 이 썩은 언론들은 왜 중국 시진핑 욕은 아무도 안 하냐 이거예요. 너무하잖아요? 네. 트럼프 욕해도 돼요. 트럼프가 지금 좀 강하게 나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시진핑 욕은 또 아무도 안 하대. 우리나라 언론들. 기가 막힙니다. 그죠? 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제2의 무슨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정권 때 그때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증시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때 폭락했던 거보다 2배 많이 떨어져요. 그때 만약에 미국이랑 뭐 일본 증시가 3-4%씩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5%, 6%, 8%씩 떨어지거든요. 2배 이상 떨어지긴 하는데 그때랑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연준 의장 보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하고 그러고 있고 연준 의장은 또 딴소리 하고 있고 똑같아요. 전 세계 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러다가 트럼프가 그 얘기 했어요. 지금 주식 사면 부자 된다고. 미국 주식 사면 부자 된다고. 바닥이 얼추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정도가 단기 바닥일 거 그때는 17,000 전후를 얘기했는데 다시 슥 또 내려오길래 요번에 15,000 짧으면 16,000인데 15,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15,500까지 왔어요. 그래서 얼추 내려오기는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얼추 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저도 한 15,000까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15,000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 증시나 다우지수나 S&P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장점이 뭐냐면 아무리 폭락을 해도 다시 올라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미국 어떡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서학개미들 걱정하고 계시죠?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회복이 안 되실 겁니다. 서학개미들은 본인들은 미국의 지수는 회복이 돼도 여러분들의 그 종목들은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데 거기다가 상처를 뭐 더 이렇게 아프게 해드리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지간하면 위로를 해드리고 끝낼 텐데 아니 회복이 안 되실 거예요. 왜? 바이든 때 대장주사 나잖아. 지금 대통령 누군데? 트럼프잖아. 트럼프 정식으로 취임한 지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1월 20일 날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2달하고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어. 네? 아직 3년하고 9개월 남았어요. 그쪽 가지 말라 그랬잖아. 잔뜩 사놔가지고. 미국의 애플이랑 이런 거 시간상 차트는 안 보여드릴게요. 아주 가관입니다. 그냥 박살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서학개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축복입니다. 왜? 낡은 거를 다 치워야지 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농사 비유를 들었지만 한 해 농사가 끝나면 작년에 심어놨던 거는 다 말라 비틀어졌겠죠? 그거 다 뽑고 뽑아서 모아서 말려서 불사질러요. 땅은 갈아엎고. 왜 그러겠어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트럼프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M7 종목들이나 바이든 때 수혜주들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 때 수혜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라. AI 반도체 생각 잘 하셔야 돼. AI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생각 잘 해보세요. 자, 요인 요까지만 하고. 근데 미국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니까 전 세계 증시 다 폭락을 하죠, 그죠? 폭락을 하는데 국제유가도 어제 폭락했어요. 국제유가 폭락하면 좋아요. 기름값 싸지니까. 응? 국제유가 폭락하는 거 왜 싫어하냐고. 기름값 싸지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주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12% 폭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아수라장입니다. 엔비디아만 보죠. 우리나라 기업들 제일 많이 먹는 거. 마이너스 7%씩 계속 급락해요. 고점 대비 40% 빠졌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별주들만 고점 대비 40% 빠지는 줄 아시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미국에서 1등이니까 이게 1등이었잖아. 마이너스 40% 빠졌어. 3개월 만에 40% 빠졌어.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반토막을 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서학개미들은 회복이 잘 안 될 거라고. 자, 요 얘기는 뭐 하다 보면 끝이 안 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5% 급락 마감했죠.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건 뭐 사실이 엄청나게 빠졌어. 올해 1월 달부터 올려놨던 거 다 사라졌어. 없애버렸어. 대통령도 없어졌고요. 1월부터 올린 코스피의 수익률도 없어졌어. 우리랑 상관없잖아. 우린 대형주, 저희만 대형주 해요. 하는데 뭐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를 많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없어졌어. 일본 증시 보시겠어요? 마이너스 7.8%로 끝났어요. 우리나라 덜 빠진 거라니까. 여기는요 올해 1월달이 아니라 작년 8월부터 올려놨던 걸 없애버렸어요. 중국 오늘 폭락했어요. 난 시진핑이 미친 것 같아. 시진핑도 여기죠. 시진핑 한다. 중국도 오늘 거래 터지면서 마이너스 7% 급락 마감. 그렇죠. 예전에 요게 그 중국이 경기부양책 발표했을 때잖아요. 근데 그거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홍콩 마이너스 13%. 그것도 없어졌어. 나 중국이 정말 싫은가 봐요 저는. 얘네들 떨어지면 기분이 좋지. 저번에 베트남 떨어진 거 보면서 좋아했는데 베트남은 꼬리를 감긴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급락했었어요. 완전 뭐 그냥 초토화됐어. 대만 안 보이시죠? 여기 있어. 여기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거까지 없어졌어요.
재작년 상승치까지 없어졌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9.7%. 우리나라 덜 빠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미국 증시는 다시 회복되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네. 아셨죠? 네.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여기서 자를게요. 미국 얘기는.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 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제가 안 좋고 뭐 폐업하는 가게도 많아지고, 그죠? 버티다가 버티고 한 3년 정도 버티던 건설사들도 지금 뭐 부도나고 막 이런 데가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PF 부실 우려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나라가 좀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다 망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3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 건설사 중에 이제 영향이 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와 사람들이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망하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더 안 가겠네요, 폭락하겠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제가 머릿속을 좀 흔들어 드릴게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최근 10년 동안, 그죠? 네, 주식시장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코로나 때잖아요. 2020년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2020년에 코스닥 지수가 순간적으로 이만큼 쫙 올랐죠. 이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죠. 왜 들어왔을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주식이 많이 가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사람들이 바닥에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긴요. 갑자기 코로나 터져갖고 싹 다 망했잖아. 장사하시다가 망하신 분들 많고, 그죠? 네. 뭐 직장 다니다가 잘린 분도 많고, 어정쩡하니까 아유 은퇴해버려야지 그런 분도 많고, 그렇죠? 많았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 돈 들고 주식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간 거예요.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망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완전 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컵십 하다가 정리했더니 뭐 한 5천만 원 남았네.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부동산 하겠어요 지금? 비트코인 하겠어요? 주식하러 들어온다니까. 미국 주식 엔비디아랑 테슬라 살라 했더니 뭐 하루에 6% 7%씩 빠져? 무서워서 하겠어요? 보니까 대선주 우리나라 조기 대선이네. 일로 들어온다고. 그럴 가능성 항상 열어두고 가셔야 돼요. 헛소리 같아요? 그러면 4년 전, 5년 전 이거는 뭔데? 그때 5년 전에 저는 이 얘기 했었어요. 뭐 경제가 망할 것 같고 이러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돈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특히 소액 자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려면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좀 가주면 돼요. 그러면 누구 돈 벌었다네 소문만 나면 싹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년 전과 같은 코로나 때와 같은 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아니 당신 말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냐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만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네. 잘 참고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선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여당 거가 더 많이 가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완전히 보수가 괴멸했어요. 괴멸. 근데 지금은 괴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넋이 나간 거죠. 보수 쪽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강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낮에 우리 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랑 이재명 씨의 행동도 그랬고 언론사들의 논조도 그랬고 돌아가는 게 정치인들의 그 말과 행동도 그랬고 4대4나 5대3 기각이 맞았던 것 같아. 헌법재판관들끼리 싸운 것도 맞고. 근데 갑자기 하루 전날 그것도 대통령이 유일하게 임명했던 정용식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서 8대0에 나오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쭉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보수 쪽은 완전히 괴멸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상실감이 굉장히 큰 거고, 민주당은 얼떨떨한 것 같아. 좀 그런 거 안 느껴져서 좀 얼떨떨한 것 같아. 예. 실제로 그래, 뭐 갑자기 표현이 그렇죠. 얼떨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란 것 같아. 다 놀란 것 같아. 네, 결론은. 어쨌든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기 대선을 해야 되니까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씨 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씨 거 왜 목요일날 오리엔트 전공 얘기한 것도 있었고, 뭐 금요일날도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재명 씨 쪽은 제가 아무리 주말 동안에 또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력들이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이재명 테마주에서 빠져나간 게 맞아요. 제 분석은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분석한 거는 확실히 세력들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이재명 테마주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결론은 탄핵 인용이 돼서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세력들이 이재명 테마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어쨌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맞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파면돼서 탄핵이 됐으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상식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나 아니면 우원식, 김동연 관련주가 막 상한가가 다 나오고, 보수는 또 망했으니까 뭐 홍준표 씨나 뭐 오세훈 씨 지지율 굉장히 낮잖아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 나온 거를 토대로, 난 그거 못 믿겠지만, 네. 참고로 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다 필요 없고요. 여론조사 앞으로 발표되는 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얘기해 드렸어요. 믿지 마시라고. 전 민주당이라서 믿을래요. 그러시든가. 근데 안 믿으시는 게 주식할 땐 좋을 거예요. 전 보수라서 원래 안 믿는데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믿지 마요. 왜?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네? 제가 얘기했었죠. 전 뭐 대학교랑 대학원 때 그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봐도 안 맞아요. 저건 앞뒤가 안 맞아. 통계학 굳이 공부 안 한 사람이 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안 맞아.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고. 개인적으로 막 내가 좋아하는 후보 높게 나오는 거 믿으려면 믿으세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주식할 때 그걸 쓰시니까 뭐 하지 말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통계조사 믿으면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댓글에 그런 걸 써놨더라고. 제 건 아니고 다른 사람 영상에, 저 김 실장님 있잖아요. 같이 사이트 김 실장님, 그분 댓글에다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 같이 올리니까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네. 그분 댓글, 그분 영상 댓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대선주는 단기하면 안 돼. 최소한 2~3배는 먹어야지.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미치겠더라고요. 2~3배는 먹어야 되는데. 환장하겠다 진짜. 그 얘기는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제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해드릴게요. 그딴 식으로 지금 대선주 했다가는 그지돼요. 돈도 못 벌어. 2~3배 가는 게 있긴 있겠지. 그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 돈 못 법니다.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2~3배는 먹어야 되는데. 돌파리 중에 상돌파리입니다. 네. 그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시간 날 때 해드릴게요. 꼭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주식하면 안 되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사람 그렇게 못 들고 와요. 멘탈 나가서. 네.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대선주가 가는데 상식적으로는 야당께 많이 가야 되는데 여당께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급등한 종목들 각 후보별로 대장주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여론조사 얘기가 끊겼지. 여론조사 발표할 때 지지율 가장 낮은 이재명 씨가 뭐 30%, 이재명 씨도 40%가 안 넘습니다. 30% 초반이나 30% 중반 나오고 막 그랬잖아. 민주당 지지율이 뭐 50% 넘는다, 뭐 국민의힘을 뭐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해도 이재명 씨 지지율은 30% 초반인가 그랬고요. 이재명 씨 비호감도가 역대급이에요.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재명 씨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씨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거는 물론 앞으로 줄어들겠지. 또 여론조사 마사지 할 테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론조사는 통계는요 마사지 한다고 보시면 돼. 공산국가건 민주주의 국가건 상관없어. 마사지 해요. 응? 보수건 진보건 똑같아.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걸 믿으면서 주식 투자한다고요?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다 믿어. 주식하는 사람은 통계 수치를 100% 신뢰하면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거거든. 굳이 정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믿는 바보가 어디 있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좋게 나오는 게 그 정도인데, 근데 거기에서 보면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한 5%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 탄핵 전에. 근데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가장 그 세트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선주들 중에. 그죠? 네. 그 중에서 제일 강하게 들어간 게 누구냐? 홍준표 테마주입니다. 웃기죠? 아니 보수 쪽에서는 김문수 씨가 1등 아니었나? 네, 맞죠? 맞지? 근데 그 지금 딱 막상 이제 조기 대선 열리니까 휴맥스홀딩스 보세요. 이 현상이죠. 아침에 상한가를 가장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확 들어간 거예요. 점상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한가도 안 풀렸고 거래도 크게 터진 게 없죠. 그러면 다음날 또 추가 급등이 가능해요. 이게 제일 빨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경남스틸 10시 이전에 상한가 들어가서 문 닫았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씨 관련주 중에 평화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갔다가 풀렸다가 흘러내리다가 끝에 가서 쭉 잡아 올렸어요. 여기는 3연상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로 뭐 평화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급등을 했는데 평화홀딩스 너무 많이 갔다 그죠? 네. 평화산업도 많이 갔고 여기 오픈돌 있죠? 이것도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아무튼 이래요. 근데 거래도 좀 많아. 네. 근데 상한가를 가장 강력하게 들어갔고 또 상한가 근처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홍준표 관련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무방에서는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알고 하세요. 네. 너무 많이 드렸더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금요일날 댓글에다가 이상한 희한한 글 쓴 아줌마도 있고 막 그러던데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공짜로 드렸더니 강도가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한국선제 네. 오세훈도 되고 뭐 홍준표도 되고 딴 사람 또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요. 이쪽이 더 세. 김문수보다는. 네. 그리고 오세훈. 원티드랩이 일자리로 가거든요. 근데 이 정책주 중에서 있잖아요. 정책주 좀 이따 얘기하자. 원티드랩. 이게 옛날에 홍준표가 저기 한동훈 관련주도 했는데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태양금속 있죠. 금요일날은 상한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가기는 갔는데 마지막에 풀리면서 좀 아침에 좀 늦게 들어갔고요. 거의 점심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막판에 풀렸어요. 그러면 좀 안 좋아요. 상한가 들어간 거 치고 비교를 하자면 굳이. 그 다음에 DTNCR로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20% 급등했죠. 저희 대선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폭락해도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대상홀딩스 18%. 그러니까 그 누구야 한동훈 것도 괜찮아요. 제가 한동훈 테마주 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동훈이 12월 달에 딱 대통령 배신 때리길래 사람들이 한동훈 테마주도 손절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놓고 그래 첫날부터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안 끝났다. 지금 당장은 빠지지만 저 손절하면 안 된다. 왜? 올라올 거다. 저렇게 배신을 때렸는데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정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비난하더라고. 제 얘기를 안 믿더라고. 유튜브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에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끝났지 뭘 안 끝났냐고. 보세요. 끝났나 안 끝나지. 얘기 드렸잖아요. 보수의 아이콘 유승민, 이준석. 끝나요? 안 끝나 걔네들. 지들이 아직도 보수래. 미치겠어 진짜. 이게 보수입니까 걔네들이? 대놓고? 네. 아니잖아요. 보수가. 자기들은 보수라고 하지. 언론사에서도 이제 보수를 이제 분류해서 보수 쪽 표를 갉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항상. 한동훈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맨날 봤으면서 뭘 어려워해. 네. 나도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 강했고 그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난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지극 개인적인 판단인데 세력들이 안철수 씨가 간보기 전에 떠나는 것 같아. 여기는 뭐 모르겠어요. 지지율 3%도 안 될 걸. 네. 근데 여기보다 더 세 지금. 네. 써니전자 안랩도 비슷하고요. 네. 안랩 보실래? 더 잘 가. 네. 안철수 씨가 간보기 전에 세력이 미리 도망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거 없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주 오래 하다 보면 촉이 와요. 참고해 주시고 여당께 많이 갔죠. 그죠? 네. 이거하고 잠깐만 빼놓은 사람이 있나요? 워낙 뭘 많아가지고 부방 그것도 홍적이잖아요. 네. 한동훈 그죠? 12월 때는 요거밖에 못 갔는데 원래는 윤석열 테마주였고 한동훈으로 바뀌었다가 금요일날 보시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10%까지 11%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다시 플러스 4%로 끝났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윤석열이었다가 탄핵돼 버리니까 급락했다가 끝날 때는 다시 한동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테마주가 한 종목이 재밌다니까 보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한동훈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 선고 나기 전에 저희 단기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추천했거든. 덕성호. 뭐 11,000원? 15,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인가? 뭐 그때 추천했는데 실제로 금요일날 하한가 갔다 왔어요. 이게 마이너스 28%. 왜? 한동훈이 윤석열 주였으니까 이게. 근데 끝날 때는 다 감고 끝나죠? 오늘 20% 넘게 폭등한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때 25%까지 갔잖아요. 대선주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윤석열이었다가 한동훈이었다가 다시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이거 아세요? 덕성우는 원래 옛날에는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이낙연 테마주로 하도 안 가니까 윤석열로 바뀌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한동훈으로 바뀌었다가 한동훈이 배신 때리니까 윤석열로 바뀌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다시 한동훈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주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제가 금요일날 대통령 탄핵 기각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종목 추천했었는데 탄핵이 됐는데 오히려 손실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이거예요. 네.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짜듯이 종목을 추천해 놓은 거지. 데미지가 없었던 거예요. 덕성우가 이제 추천주였고 이거하고 종목이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 경남스 얘기했죠. 잠깐 시간 다 됐네. 정책주 잠깐 내일 또 해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얘기 계속 해야 돼. 정책주 중에서 일자리 관련주하고 저출산 그죠? 두 개가 먼저 가죠. 왜 그러겠어요? 둘 다 여당이건 야당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애를 너무 안 낳아. 경제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별로 없어. 그렇죠? 네. 더 좋은 일자리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기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 중에 낙폭과대주 아이빅이며 뽑아 올리죠. 이거 원래 윤석열 테마주였거든. 보수 정책주. 이거 원래 보수 정책 수혜주입니다. 옛날에 이만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정책주는 보수계가.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분들 대통령이 탄핵돼서 기분 좋으시겠다고. 근데 너무 붕 뜨지 마시라고. 그 소리 했더니 댓글 달리더라고요. 기분 좋은데 너 때문에 기분 잡쳤다고. 아니 진정을 좀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욕을 하더라고. 네? 이해 안 가시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분들 그날 되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좀 해드렸더니 위로해준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 댓글날 그렇게 많이 달리더라고 금요일날. 아니 힘들다고 해서 위로 좀 해줬더니 왜 위로해주냐. 근데 별의별 쓰면 다 했어요. 어쨌든 네. 이거 보수 쪽 관련주라고. 윌비스 최근에 이거 저희가 보유 종목인데 지옥 갔다 왔었어요.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늦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상패되는 줄 알고 막 갖다 던지더라고. 하한가 2방 맞고 저 지옥 갔다가 그죠? 감사보고서 제출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해프닝으로 끝났거든요. 원래 자리에 돌아왔다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일자리 정책 대장주로 부활했어요. 지금 최근 2주 전에 저점 대비 3배 이상 올랐어. 저희가 보유 종목입니다. 네.
야무지게 잘 팔아보려고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죠, 그죠? 네. 이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여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그리고 꿈비 상한가인 거죠. 저출산. 아이스크림에도 일자리, 윌비스 일자리, 아이비 기명 일자리, 아가방 컴퍼니 상한가는 못 갔지만 거리 터트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저출산. 원티드랩 일자리. 상한가 되게 시원하죠. 옛날에 한동훈 테마주로 여기서 옛날에 많이 갔어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주가 다 움직이는데 야당 거보다는 여당 거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잘 참고하시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원래 평론가님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들어와서 하셔야 돼. 왜?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잘하려고 노력을 하셔도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나요, 잘. 어쩌다가 수익이 나잖아요? 더 가져가면 되겠지 하다가 끌려 내려가요. 이게 바뀌잖아요. 프롬파스트가 이게 개헌 관련주죠. 저희가 다 팔았어요. 팔아서 대주산업을 다시 샀거든요. 예. 대주산업 여기서 팔아드렸는데 아직 갖고 있는 물량이 또 있어요. 오늘 안 팔았다고. 예. 수익 더 내고 팔으려고. 바뀐다니까. 그리고 유라테크 23%로 끝나죠. 그러니까 원래 대장이 프롬파스트에서 유라테크로 바뀐 거예요. 나중에 또 바뀌겠지. 뭘 보면 되냐면 이게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우리 검색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 봐봐요. 유라테크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2% 빠졌죠. 대장인데 영보화학은 플러스 2% 올라가죠. 왜 그럴까? 이걸 모르시잖아. 그렇죠? 모르시잖아. 얘네들이 순간순간 바뀐다. 네. 그 다음에 대주산업은 아무튼 수익도 냈고 갖고 있는 게 있고 시간에서 KNN이 이게 시간에 상한가 갑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로 끝났거든요. 급등을 하려다가 실패한 모습으로 끝났는데 시간에 상한가 갔죠. 왜 그랬을까? 홍준표 후발주죠.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아요. 돌고 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순환매가 계속 돌고, 그러니까 앞에 대장이 바뀌는데 뭘 2, 3개월을 들고 와서 두세 배씩을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단기 10% 20%짜리 단타를 치고 어쩔 때는 뭐 스윙으로 가고 어쩔 때는 중기도 갈 필요가, 중장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 스윙 중기를 그때 상황에 맞게 잘 해야지 대선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 무슨 얼어 죽을 두세 배씩을 먹는다는 소리를 해요. 이제 대선 2달도 안 남았는데 6월 3일날 한다는데. 응? 옛날 방식인 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어느 선에서 잘라내고 들어가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평상시 회원가입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지금은 해드리잖아. 들어오시라고. 다 아시잖아요. 저 대선주 잘하는 거. 근데 지금 막 뭐예요? 탄핵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질질 끄는 바람에 지루했거든요. 근데 결론 나오니까 대번 딱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지금. 나중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 경제 상황이 힘들어서 여러분들 여유가 없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돈 끌어 모으시라고. 들어가라고. 추천 나가는 거 무조건 본인 생각 내려놓고 사고 팔라는 매도 사인 나오는 대로 하시라고.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응?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 정해지겠죠. 정책주도 하면 된다. 항상 그래서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코로나 때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오히려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생각도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라. 응? 미국이 우리를 떠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걱정만 하는 사람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지지. 응? 저도 금요일날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주말 동안에 툴툴 털고 웃으면서 방송하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옛날에 여윳돈 갖고 좀 즐기려고 주식 투자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뭐 내전에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세요. 방이 2가지가, 저희 방에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2가지가 있는데
라이브가 있고 문자반이 있는데 둘이 종목은 똑같아요. 네. 근데 라이브는 한 달에 비가 90만 원 정도고 문자반은 50만 원 정도예요. 응?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눠서 들어오시면 돼. 네. 종목은 똑같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심리가 좀 불안정하다. 여유자금이 좀 된다. 방송 다 낮에 방송을 또 하니까 2시간 정도 들으면서 하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아 저는 투자금이 좀 적어서 종목은 똑같은데 매수매도 문자 다 오는 걸로 하고 싶다.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얼마 안 해요. 한 달에 50만 원도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이 좋은 장에. 네? 대선주 가잖아. 미국이랑 시진핑이 싸워도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겁내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종목들 많이 간다고 혼자 알아서 해야지.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아셨죠? 네. 지금 아까 KNN 있죠 이거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이제 보유 종목이라 얘기해드리죠. 왜? 급등할 때 팔아버릴 거니까 이제. 많다고 이제 이거 말고 지금 깔려있는 게 많아요. 왜? 대선줄 이래저래 많이 사놨거든. 아 그리고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 이재명 씨하고 우원식 씨하고 싸우거든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개헌 관련주를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잖아. 아, 금요일 날이구나. 개헌 관련주를 그전에는 막 올해 좀 가지고 수익 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익 나면 빨리 팔으라고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오늘 대번 싸움 붙더라고. 요거는 제 시간이 없어서 기사만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세요. 네, 자 우원식이 4월 6일 날 개헌을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투표할 때 그죠? 네, 개헌 투표도 이거 같이 하자고. 이 사람 민주당 국회의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랬더니 이재명과 친명계들이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재명하고 친명 세력들이 동시 개헌과 대선 제안을 거절한다. 이재명 씨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재명 씨 입장에서 우원식 씨가 저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우원식 씨 뒤에는 시진핑이 있어요. 저번에 시진핑 아련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원식이 저 사람이 미쳤다고 지금 대놓고 이렇게 이재명 씨한테 들이받은 거거든 이거. 들이받은 거예요. 회장님이 자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통령이 돼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어디 기획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들이받은 거예요. 야 이러면서 확 들이받아버린 거라 지금. 이거 큰 겁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보수가 분열돼가지고 대통령 저기서 안 나오는 거 아니라 걱정들 많이 하시죠? 여기도 지금 이거 어떻게 진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아셨죠? 이거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뭐 달라지는 게 있으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좀 방송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왜? 뒤에 또 다른 분은 방송하시거든. 45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45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방송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 그리고 빨리 들어오세요. 대선주 자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수익을 많이 내보세요. 최근에는 좀 수익이 나도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앞으로 저희 방에 수익 나는 거 매일매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네. 자, KNN은 어쨌든 시간의 상한가가 있으니까 내일 매도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 준비하시면 되겠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